예, 안녕하세요. 그냥 강서구에 관한 이런저런 좀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어서 예,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보통 저는 뭐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고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제 소개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예, 저는 이름? 저를 좀 대변할 만한 이름 같은 건 필요하겠죠. 예, 일단 네이버 포스트에서는 셜록 유카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예, 전혀 유명하진 않지만 일단은 셜록 유카와란 이름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강서구의 특징이 아니라 강서구의 부동산 이야기죠. 강서구의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임의로 만들어 보는 거고, 자세한 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강서구의 실거주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우선은 아마 강서구 아파트죠. 아파트가 가장 메인이 될 거예요. 아는 게 평범한 일반인이지만 아는 거라고 오로지 아파트밖에 없고, 빌라, 단독주택, 상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특히 뭐 마곡지구 기업 이전이다 보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인구율이 꾸준히 되고 있는 강서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싶은 곳이 아파트라서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 강서구 내에서요. 그래서 강서구의 실거주 아파트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좀 타지역, 강서구 내에서도 여러 동이 있죠. 그 다음에 강서구 밖에 서울시 혹은 서울시 이외의 우리나라, 이런 좀 다른 지역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들이 중간중간 불쑥불쑥 나올 수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애시당초 이 영상을 만드는 제일 큰 목적이 강서구에 대한 소개고, 비교를 하다 보면은 강서구 내에서도 A 지역이 B 지역보다 낫다 혹은 못하다, 혹은 강서구가 다른 지역보다 낫다 혹은 못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 얼굴은 안 나옵니다. 보통 뭐 부동산 방송 같은 거 보면 멋진 TV에다가 큰 TV에다가 뭐 지도 띄워놓고 사람 뭐 부동산 전문가 초빙해가지고 그러는데, 전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보통의 사람이니까 굳이 제 얼굴이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이패드 하나만으로 모든 아마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이패드만으로도 제가 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강서구랑 관련된 콘텐츠들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아이패드 하나로만 쓰고 제 얼굴은 안 나옵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서 밝혔듯이 강서구의 아파트를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막상 아마 앞으로 쭉쭉쭉쭉 이야기가 진행되면 아파트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올지도 몰라요. 많이는 안 나올 거예요. 오히려 강서구가 여태까지 과거엔 이래왔고 현재는 이랬고 미래는 이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 지역이 좋아지니까 우리는 살기가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집값은 상승한다. 즉 투기라든지 투자할 수는 있겠죠. 어떻건 투기 혹은 투자에 의한 이런 혹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상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단타로 치고 빠지기, 이익 차익 실현 이런 부분보다도 진득하게 그냥 강서구에서 살고 싶은 분들, 사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변해갈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미리 서두에 이런 부분들을 밝혀둡니다. 당연히 강서구에 관한 이야기고, 첫 번째 이야기는 강서구의 특징, 강서구로 이사 오실 분들,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 별 해당사항 없겠지만 강서구에 살으셨던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개요죠. 강서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서구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이 화면이 강서구죠. 서울시에서 모양으로는 이쁘다 뭐 이쁘다 안 이쁘다를 논하는 건 뭐 무의미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강서구를 이해하는 방법인데, 일단 저는 5가지 정의를 좀 내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가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의 도시. 사실 아까 전에 방금 강서구의 모양이 나왔었는데 이거죠. 별로 직사각형은 아니에요. 근데 약간 좀 비틀어 봅시다. 설정이 안 돼 있네요. 어디 캔버스 회전을 걸어놓고 살짝 좀 틀어볼게요. 들어서 확대를 해보면은 저는 그냥 이게 좀 직사각형처럼 보이더라고요. 한강 필요 없죠.
그리고 김포공항이 필요 없으니까 얼추 모양은 이렇게 끼다란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는데, 전 이 지역적인 특성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물론 서울시 25개구 중에 다른 지역도 이런 좀 강서구랑 비슷한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많습니다. 취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천구, 우리 옆 동네죠. 예, 양천구를 보면 예, 강아지 모양이에요. 귀여워요. 예.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직사각형이라 말하기는 좀 어렵죠. 예. 위에 목동, 오른쪽 위에 목동, 왼쪽 꼬리 부분에는 이제 신월동, 아래쪽에는 역시 신월동, 신정동, 목동 등이 있고, 다른 지역을 보면은 마포구를 보죠. 마포구도 뭐 사실 긴 직사각형이긴 한데 굉장히 좀 납작해요, 모양이. 예. 이건 나중에 아마 차후에, 지금은 아니고 좀 가면 공덕과 좀 상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이 될 것 같아요. 강서구랑 비교를 해서 그때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한 군데만 더 보면은 금천구. 금천구는 세로로 좀 긴 형태죠. 예. 여기는 예. 여기도 쥐벨리, 예.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이 지역적인 모양에 대한 특징도 같이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얘는 다시 이걸 지우고, 네. 캔버스 회전을 다시 고정시키죠. 원래대로 돌았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의 도시. 두 번째 특징은 서울시 유일의 에어포트 시티, 공항 도시란 말이죠. 예.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제일 뭐 강서구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뭔가요? 하면 김포공항이니까. 예. 김포공항이 있는데, 예. 굉장히 뭐 비행기 소음 시끄럽고 면적 굉장히 좀 많이 차지해요. 예. 이게 마곡이, 잠깐만요. 얼추 마곡을 그리면은 뭐 서울식물원 포함하면은 이 정도인데, 공항을 포함한 마곡보다도 공항이 더 커 공항이란다. 공원을 포함한 마곡지구보다도 김포공항이 더 커 보여요. 일단 싹 빼버리고 딴 거 개발하면은 뭔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어쨌건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김포공항에 대해서는 계속 나올 거예요. 강서구의 2대 축을 저는 마곡하고 김포공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이야기는 김포공항에 대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은 마곡지구. 예. 마곡지구가 좋죠. 예. 강서구의 새로운 희망이자, 최근에는 대통령께서도 2번 다녀가셨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이 지방선거 기간 돌입하는 시점인데, 현 시장도 되게 좀 선거 공약 중, 본인의 치적 중에 하나로 마곡지구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꺼내는 것 같아요. 예. 마곡지구가, 아까 전에 좀 그려봤죠, 제가. 다시 그리면은, 보통은 현재까지는 이 정도인데 앞으로 산업물 재생센터까지 공원화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참 마곡이 참 일단은 좀 개혁 특징을 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정도를 넘어갑시다. 그리고 다음 특징, 3개의 중전철, 1개의 경전철, 1개의 경전철 미적 노선. 무슨 말이냐, 일단은 기존 것들을 지우고, 자, 뭐 많이들 아시는 부분들인데 강서구는 일단 9호선이 있어요. 대충 그리면은 빨리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9호선이 있고, 그 다음에 5호선이 있습니다. 5호선은 밑으로 쭉 가죠. 마지막으로 3개의 중전철이라고 했죠. 공항철도가 어딨냐, 이렇게 갑니다. 이게 3개의 중전철인데 이 전철들은 특징이 있어요. 예. 보통 뭐 역세권, 굉장히 좀 많은 부동산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은 부분이죠. 예, 역세권인데 나중에 좀 얘기가 될 거지만, 역세권이라 해도 저는 역세권의 가치는 지하철 노선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지하철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3도심, 사대문, 강남, 여의도를 무한성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5호선이 여의도, 사대문을 무한성으로 가죠. 광화문, 종로.
9호선도 여의도랑 강남을 무한성으로 가요. 네. 뭐 당연히 이건 나중에 좀 강서구를 포함한 전체적인 서울시 전철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 강서구로 추격을 하면은, 예. 다른 보통 최근에 경전철이라든지 많은 전철들이 들어오죠. 예. 공사 중이기도 하고. 그런데 넘버링 노선 1호선에서 9호선을 제외하면은 이렇게 3도심 여의도, 강남, 사대문 여기를 무한성으로 갈 수 있는 적어도 두 곳을 갈 수 있는 그런 전철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특히 9호선 이후부터 이제 뭐 신분당선 뭐 등등등 계획적인 대부분의 경전처럼 뭐 바랄 것도 없고, 예.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지어진 5호선, 9호선 덕택에 강서구는, 예, 서대문, 여의도, 강남을 무한성으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전철의 특징이고, YBD, GBD, CBD. 예.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서울을 외부 사람들이 서울에 들어올 때, 혹은 서울 사람들이 서울 밖으로 나갈 때 크게 세 가지의 관문이 있습니다. 예. 서울역,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다음에 김포공항, 인천공항. 예, 이렇게 돼 있죠. 네. 보면은 9호선 역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요. 그 다음에 공항철도가 서울역을 갑니다. 그 다음에 5호선, 9호선, 공항철도는 모두 김포공항에서 만나고 공항철도는 다시 인천으로 가요. 예. 쉽게 얘기해서 서울의 관문, 제3의 관문, 김포공항이 위치함과 동시에 고속버스 터미널 서울역 가기에 굉장히 편한 전철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 당연히 공항철도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편한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들, 공항철도가 다니지 않는 다른 지역들은 무조건 인천공항을 하면 일의 환승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 이유로 여전히 지하철 말고도 고속버스, 공항버스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선은 현재 공사 중인 전철이 강서구는 더 있어요. 뭐가 있냐? 일단은 여기 지도에 보면은 점점점점인데 잘 안 보이실 건데 그려볼게요. 짜자자자자자자. 이게 김포 경전철이에요. 예. 인구 40만의 김포시를, 김포 시민의 서울 출퇴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 당연히 여기 5호선, 9호선, 공철이 다 있으니까 김포에서 김포공항까지 있고, 예, 있고, 그래서 뭐 강남을 가든 여의도를 가든 사대문을 가든 뭐 서울역을 가든 어쨌건 다, 혹은 김포 시민들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그러한 노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강서구 인접도시는 김포가 있으면은 부천하고 고양시도 있습니다. 한강 맞대고 있죠. 예, 위로 가면 고양시 마포 있고 아래로 가면 이제 뭐 부천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노선이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요. 저 위에 대곡이란 곳이 있어요. 예, 고양시 대곡에서 김포공항을 찍고 밑으로 원종으로 가는, 그래서 좀 밑에 이제 부천 소사역이라고 있죠. 소사 대곡 소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중전철이거든요. 이건 이제 수도권 전철 서해선의 일부인데, 예, 어쨌건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 김포, 고양, 부천, 경기도 시흥, 이런 사람들이 강서구로 다 올 수 있어요. 예, 강서구로 모두 강서구로. 예, 당연히 5, 9, 뭐 공철 말할 것도 없고, 예, 쉽게 얘기해서 강남과 판교, 성남이죠. 성남, 강남과 판교, 성남, 그러니까 성남 안에 포함된 판교, 성남과 과천 등 강남의 위성도시 같은 그런 구조가 강서구는 고양, 김포, 부천, 혹은 뭐 인천, 검단, 이런 지역들을 다 유기적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신규 전철들이 건설 중입니다. 이거는 뭐 개발 예정, 뭐 예비 타당성 조사 아니에요. 지금 공사 들어가가지고, 예, 김포는 최근에 좀 연기됐다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지만, 어쨌건 대곡 소사선도 2020년인가 2021년 이때쯤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고, 19년, 18년이 올해 개통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튼 이렇게 전철들이 지금 공사 중이고, 또 한 가지, 아직은 좀 자꾸만 타당성 조사를 아직 근데 빠꾸 맞고 있고, 지금 정치
지방선거 시즌이니까 정치인들이 공수표 공약으로 신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서부광역철도. 네. 이게 쭉 가서 마포로 가서 상암 가서 홍대로 가고, 여기서는 상암, 홍대, 이쪽으로는 부천 원종 가는 건데, 예. 이게 지금 계획 중에 구상 중에 있어요. 예. 꽤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최근에는 이제 한술 더 따가지고 인천에서 이거를 뭐 청라까지 있겠다 라고 하더군요. 예. 어쨌건 요약하자면은 굉장히 지금 전철이 이미 핵심 도심을 갈 수 있는 전철 노선이 이미 있고, 이제부터는 서울 밖 수도권 서쪽에 지역들 유기적으로 있는 전철들이 생깁니다. 예. 이게 네 번째 특징, 강서구를 이해하는 법에. 마지막으로는 서서울과 동인천, 경기도 서부의 교통 허브인데, 이미 지금 전철로서 이런 구성 지금 노선들이 공사 중이고 계획 중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김포공항에 버스터미널이 들어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죠. 예, 이거 아마 확정인지 계획인지 모르겠죠. 하여간 이쪽 지역구 혼수성 아니 김성태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국내선 2터미널이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예, 이것도 계획인지 확정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국내선 현재 지금 중국, 일본, 대만을 가고 있죠. 예, 이쪽도 노선이 뭐 확정 중이라 뭐 계획 중이다, 증편 예정이다 얘기가 있는데, 확실하게 확정된 건 아니니까 일단 이 이야기는 빼고, 하여튼 김포공항이 확장이 돼요. 근데 이게 있어요. 공항은 지금도 김포공항 자체는 시외버스 터미널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버스들도 뭐 장거리는 저기 뭐 강원도, 충청도까지 그러는데, 강서구는 되게 좀 큰 약점이 있어요. 뭐냐, 고속도로가 없다. 강남은 경부고속도로를 잡고 있죠. 예. 하지만 뭐 이것도 좀 앞으로 난관이 많기는 한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인천공항고속도로예요. 그 다음에 이게 경인고속도로, 이게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이렇게 지금 강서구를 지나가거나 강서구 근처에 있는 고속도로인데, 지금 아마 모든 계획은 확정이 되고 좀 세부 디테일에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게, 정확한 동선은 잘 모르겠네요. 방화대교에서 이렇게 갔다가 방화대로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로 있어요. 이게 문산, 익산 고속도로. 여긴 전라남도, 전라북도 익산에서 경기도 문산이거든요. 예, 문산이 어디냐면 저기 파주. 예, 그리고 요즘 좀 핫플레이스 판문점 있는 근처. 예, 거기까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요. 예, 그럼 결국은 이게 한반도 서부 측의 고속도로가 됩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를 보조하는 노선이자 서해안을 따라가는 또 노선이기도 하고, 지방에서 이제 서울 타 지역대에서 서울로 들어올 때 경부선, 뭐 중앙고속도로, 이런 고속도로에 이은 또 하나의 신규 고속도로가 지금 확정이 된 상태죠. 예. 당연히 고속버스 터미널을 만들려면은 가급적이면은 좀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게 아무래도 빠르겠죠. 도심에서 신나게 막혀 있는 것보다는 바로 터미널 탈출하면 고속도로 진입하는 게 편하니까. 그런 이유로 김포공항 옆에 이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철들, 신규 건설 중인 계획 중인 전철들의 고속도로까지, 고속버스까지, 그 다음에 국내선 증편, 쉽게 얘기해서 제3의 관문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예. 제1의 관문은 서울역, 뭐 이건 뭐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전철역이니까, 제2의 관문은 강남의 발전 첫 번째 계기,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고속버스 터미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야, 이제 무슨 뭐 강서구가 강남급이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단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강서구도 고속도로와 고속버스 터미널, 당연히 기존에 있던 김포공항까지, 그 다음에 이러한 김포공항을 위시로 하는 다양한 전철들의 신규 건설들 등등으로, 다시 프레젠테이션 돌아오면 서서울과 동인천, 경기도 서부의 교통 허브가 되어간다. 예. 이게 강서구를 이해하는 5가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언급한 5가지 특징에 대한 결론을 좀 도출을 해볼게요, 제가. 예.
이거는 원인이에요. 앞에 건 원인이고, 이거는 이제 결론. 첫째로는 강서구 전체가 마곡의 배후 주거 지구입니다. 보면은 다시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렇게 되면은, 자, 그쵸. 지금 이게 강서구인데, 일단 여기 이렇게 하면은 마곡이 있어요. 여기가 마곡, 여기가 마곡지구죠. 예, 마곡지구인데, 마곡지구 보면은 마곡지구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기업들이 있죠. LG 사이언스 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넥슨, 코롱, 도레이 케미칼, 롯데, 오스템, 뭐 등등 이렇게 홈앤쇼핑도 있고, 그 밖에 확정되지 않는 소규모 오피스 지역들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그림이니까.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직주 근처, 직장 옆에 집에 있는 엠벨리들이, 엠벨리, 마곡 힐스테이트, 마곡 힐스테이트 마스터 뭐 등등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엔 강서구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이쯤인가? 아니다, 이쯤이네요. 이쯤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곡의 활용 정점, 마이스, 5성급 호텔, 전시장 등등이 들어옵니다. 여튼 이게 기본적인 구조인데, 뭐 그냥 공식적인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마곡의 추가 지금 기업 근무자 수가, 앞으로 유입될 근무자 수가 한 20만이라 그래요. 뭐 지금 뭐 LG하고 뭐 코오롱, 뭐 쌍용, SOL 등등이 들어왔는데, 여튼 20만인데 신규 공급은 이 엠벨리들 뿐입니다. 여기 있고, 나머지는 다 10년 거의 뭐 강서 힐스테이트도 있기는 한데 신축이 없고 다 구축으로 몰빵을 해야 돼요. 집이 부족해요. 예, 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강서구의 특징인데, 자, 약간 지도를 놓고 보면은 마곡은 강서구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직사각형, 가로로 긴 직사각형이라 그랬죠. 예, 그 중심부에 마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들은 뭐냐, 뭐 대체적으로 다 이 지역 자체가 마곡의 배후주거지구. 약간 좀 다르게 설명하면은 강서구 전체를 서울로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마곡지구는 사대문에 좀 비유할 수 있겠죠. 당연히 사대문 집 부족하잖아요. 안에 종로, 중구. 예. 그래서 요즘 그 주위에 마포, 용산, 성동, 뭐 줄여서 마영성이라 그러는데, 마영성이 이제 주거지로서의 가까워가지고 굉장히 최근 몇 년 동안 상승을 했듯이, 20만 근무자가 근무한 마곡에, 예, 살 곳들, 엠벨리는 당연히 턱없이 부족하니까 나머지 지역들이 다 배후 주거지구가 됩니다. 이게 좀, 잠시만요. 이게 왜 또 굉장히 좀 지리적으로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좋냐? 전철을 넣어보죠. 어디에 있든 강서구에서 전철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염창이죠. 마곡나루 급행 개통되면 10분이면 가요. 무장산, 화곡 10분이면 가요. 방화동 10분이면 가요. 전철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어디든 전철 타고 10분 안에 마곡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직주 근접은 이제 걸어서 출퇴근하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철 타면은 10분대로 직장을 진입할 수 있는 곳들, 이 강서구 전체거든요. 물론 좀 이쪽들 강서구청 쪽은 약간 좀 전철이 안 닿긴 하는데, 어찌됐건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네, 5호선 9호선 라인이 다 전부 다 강서구 도처에 구석구석 깔려 있고, 전철역 근처에 아파트들이 많고, 그 다음에 강서구 전철역은 18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무실 주소지 기준으로, 염창역 같은 경우는 출구의 반은 이제 양천구에 가 있고, 반은 강서구에 가 있고, 등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준을 명확하기 위해서 환승역을 하나로 치고, 주소지를 사무실 주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강서구는 여기 18개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 역이냐. 예.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강서구보다 역이 많은 구는 강남구 하나. 강남이 좀 많긴 해요. 27개. 그 다음에 송파구랑 강서구가 25개로, 18개로 같이 동급입니다. 예. 전철역이 많다는 거는 아파트가 전철역 근처에 있을 확률도 그만큼 높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강서구 전체가 전철을 이용하는 마곡의 배후 주거지구가 됩니다. 예. 서도에 밝혔듯이 좀 가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의 중심부에 마곡이 있고 김포공항과 마곡을 중전철 3개로 커버를 하고 있는 관계로 지역적인 특성에 공항교통의 특성을 전부 다 좀 덧붙여가지고 예. 그래서 뭐 가양, 또 영창, 뭐 등촌, 의장산, 수명산, 뭐 화곡, 방화동 다 어느 지역에 있던 마곡의 출퇴근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직주 근접, 배후 주거지구 이게 전부 다 좀 가능한 도시인데 예. 왜 이게 좀 중요하냐? 이건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다른 편에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예. 서울의 제 3회 관문이다. 이거 아까 전에 이제 계속 좀 분량을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크게는 많이 언급을 안 할게요. 예. 한 가지 좀 아까 전에 안 했던 이야기를 하자면은 항공 수요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김포공항의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뗀 후에 김포공항의 국제선을 다시 되살렸을까요? 예. 항공 수요 나날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LCC, 뭐 저가항공사라고 하는데 저비용 항공사가 좀 정확한 말인데 저비용 항공사들의 등장, 그다음에 이제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 그러면서 해외여행의 좀 이용이 더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 진짜 일 없으면 해외 안 나가는데 요즘은 이제 저희 사촌 조카들도 뭐 고등학생 뭐 동유럽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해외 여행을 다녀오는 연령대가 나날이 낮아지고 있고 예.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지금 김포공항이 서울의 제 3회 관문이 되죠. 여태까지 뭐 그랬는데 지금 크게 부각이 안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전철, 공항의 확장, 고속도로, 버스터미널 등등 해서 예.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에 사는데 제주도 가고 싶어요. 물론 이제 뭐 부산까지 가서 배를 타고 간다거나 전라도 뭐 완도쯤 가서 배를 타고 간다거나 그런 방법은 있는데 제일 빠른 방법은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3회 관문이 되고 두 번째 직주유. 서울의 두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 앞으로 제가 하는 강서구 이야기에서 정말 많이 나올 거야, 이 이야기는. 예. 아니 뭐 직장하고 주거가 같이 있는 것들을 직주근접이라고들 하죠. 저는 이거 옛날 좀 구시대의 발상이라고 하고 직주근접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을 직주유라고 좀 정의를 하고 싶어요. 직주유가 뭐냐? 직업, 직장, 주거, 그 다음에 유동인구. 유동인구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동인구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되게 좀 보면은 서울에서 굉장히 다양한 장소들이 뭐 신도시, 뭐 서울 수도권도 그렇고 신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위례 신도시, 뭐 다산 신도시, 전통적인 뭐 분당 신도시, 그다음 일산, 최근에는 뭐 상암, 판교 등등 나오는데 되게 이런 특히 이제 최근에는 위례 신사선이 뭐 사업자 선정까지 됐는데 건설사가 이거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저 취소할게요. 뭐 그래가지고 다시 못 들어가게 되고 전철 만들어진 게 굉장히 힘들죠. 그에 반면 강남은 뭐 지금도 이미 27개 전철 완공인데 또 짓고 있어 지금 뭐야 보니까 뭐 신분당선인지 분당선인지 강남에 신노년 노년이 있는 또 그런 뭐 전철 하여간 계속 짓고 있어요. GTX도 다니고 삼성으로도 가고 뭐 SRT, KTX가 안 되겠다. 강남에도 고속전철 필요하다. SRT 만들어지고 왜 그런가? 직주근접만으로는 안 돼요. 자, 서울시 지도를 한번 봅시다. 예, 서울시 지도죠. 강남은 잠시만요. 강남은 뭐 집값이 비싼 걸로도 유명한데 왜 강남이 강남이냐? 직장이 있어요. 테헤란로, 강남대로. 그 다음에 주거가 있어요. 압구정, 청담, 반포, 개포 뭐 등등등. 예.
근데 이것만으로는, 두 가지만으로는 이제 보통 직주운접이라고 하는데, 혹은 배우 죽어지고, 강남은 강남이 안 됩니다. 강남이 제일 강남처럼 보이는 최고의 강남다운 모습이 뭐냐? 유동인구거든요. 나머지 서울 지역 사람들이 차 겁나 막히고 나 가기 싫은데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가요. 다 가요. 강남에 일이 있어서 뭐 약속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돌잔치도 있고 뭐 회사 미팅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약속 술자리 뭐 등등등. 이게 전철의 필요성이 여기서 발생을 하거든요. 강남 사는 사람들이 강남에 직장 있다 이러면 전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걸어가도 되고 버스 타고 가도 되고 정 안 되면 뭐 트램 같은 거라도 놓으면 되는데, 끊임없이 강남에 전철이 생긴 제일 큰 이유가 타 지역에서 강남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철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동인구가 중요한 이유. 인프라의 구축이 그만큼 편해집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서울의 두 번째 직주라고, 당연히 첫 번째는 강남이에요. 1은 강남, 2를 저는 그냥 과감하게 강서라고 단언합니다. 유동인구를 논할 때 유동인구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다시 서울시 지도를 지우고 마곡으로 갑시다. 다시 지우고 자, 다시 마곡 지도인데 가령 이런 거예요. 공원이 생겨요. 색을 좀 바꿔보자. 공원이 생겨요. 큰 공원이 생겨요. 이것만으로 유동인구가 발생할까요? 발생 안 합니다. 공원은 사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대부분이지, 뭐 강서구민이 서울숲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뭐 저도 어쩌다 한번 가본 적 있고, 예, 잘 안 가게 되거든요. 뭐 서울숲은 큰 여의도 공원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네요. 아무튼 공원은 보통 지역 주민 기반들 시설이 되는 거고 유동인구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전시장, 코엑스죠. 예를 들면 킨텍스도 있고, 이거는 유동인구가 발생해요. 예, 뭐 베이비 페어, 뭐 각종 전시회, 박람회 하면 뭐 사람들 먹기도 해야 되고, 뭐 약속을 뭐 근처에 잡기도 하고, 굉장히 뭐 그런 발생하죠. 따라서 지금 현재 서울에 이제 서울은 유일하게 코엑스가 있고, 밀산에 킨텍스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잠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부터 이런 전시장의 규모가 생기는데 마곡도 생깁니다. 일단 지금 강남에 있는 세택 임시부지도 마곡이 들어오고, 다음에 전시장이 생겨요. 큰 공원도 서울 3억원 들어오죠. 예, 서울 3억원 이렇게 들어오죠. 다음에 여기에 전시장도 생겨요. 쇼핑몰, 유동인구가 생길까요? 생기긴 하죠. 대부분 쇼핑몰 안에서 해결하는 게 문제죠. 대표적으로 스타필드, 하남, 고양, 예, 모르겠어요. 강서구 기준으로는 하남은 좀 멀어서 못 가봤고, 고양은 두 번 가봤습니다. 한 번은 궁금해서 가보고, 거기서 이제 뭐 샀다가 환불하러, 좀 어쩔 수 없이 두 번을 갔는데, 여튼 또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이 생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아마 가장 큰 게 이건, 그 다음 그 밖에는 박물관, 어디냐면 김포공항 쪽에 이제 한국박물관이 생기고, 미술관, 코오롱 미술관, 공연장, LG 사이언스홀 아트센터 등등이 생기고, 마곡은 또 뭐 있나? 잠시만요. 여튼 아마 더 있을 거예요. 더 있을 건데, 예, 그 다음에 호텔, 5성급 호텔 등등. 이 각각 하나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유동인구의 발생률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게 한 지역에 다 있다. 그러면은 분명 정말 엄청난 규모의 유동인구가 발생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하나는 안 돼요. 근데 이게 다 모이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가령 약간 좀 애니메이션이나 뭐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코스프레라고 있어요.
코스프레. 이게 뭐냐면은 영화, 게임, 혹은 애니메이션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을 실제 사람이 이렇게 실제 사람이 분장을 하는 그러한 일종의 좀 그들만의 잔치인데, 예, 지금은 아마 학력인력 세택 이런 데서 좀 많이 이게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공간적인 제약, 그 다음에 아무래도 사진 찍으려면 자연광이 제일 좋아요. 인위적인 스튜디오 조명 같은 경우는 제약이 많으니까 그런 이유로 좀 공원 같은 데서 하는데 서울 한복원에서 코스프레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반대만 안 하고 공원 측에서.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피규어 전시회를 옆에서 한다. 마이스의 전시장 여기서.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피규어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스타필드 뭐 신세계 부지 예정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이 집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예. 사실 이 가장 확실한 룰 모델이 강남이거든요. 강남 보면은 코엑스 있죠? 쇼핑몰, 뭐 고터 신세계백화점, 그 다음에 스타필드 코엑스 있죠? 그다음에 박물관, 미술관은 뭐 있는 걸로 알아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튼 뭐 도곡동에 LG 아트센터 있죠? 예, 그다음에 공원, 뭐 도산공원, 확려울역 뭐 그 정도밖에 없긴 하지만 여튼 뭐 있고, 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든지 강남에 비싼 호텔들 좀 있죠? 다 있고 여기에 직장 있고 주거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유동인구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아마 강서구에서 전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게 까치산역인데 6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호선 강남역은 20만이에요. 이게 분당선이 신분당선 강남역 빼고 오로지 2호선만 20만이거든요. 그 일대, 강남 일대 전철 이용객 하면은 거의 뭐 4, 50만 되는 걸로 아는데, 여튼 이런 엄청난 유동인구를 발생시킬 힘이 있다. 서울에서 강남 다음으로는 강서다. 그런 지역이. 예. 아까 얘기했듯이 각각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은 그렇게 큰 파급력은 없지만 이게 크지 않은 장소에 함축적으로 꽉 차게 몰아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박물관은 김포공항에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뭐 김포공항 근처인데 한 이쯤 될까요? 여기에 72홀 골프장도 생긴대요. 예. 그리고 뭐 지금 메이필드 호텔도 있고 마이스 쪽에 오성 호텔 또 짓는다 그러고. 예. 이런 식으로, 예, 유동인구가 존재를 해야 도시가 발전을, 정말 이거는가 쉽게 다른 지역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강남 사대문은 집이 없죠. 예, 그래서 주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마용성에 대체적으로 의지하는 편인데, 여튼 다시 돌아와서 직주요, 제일 제가 앞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될 거예요. 직주라는 게. 예. 그리고 유일한 R&D 밀집 지역. 보통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본사가 들어오죠. 본사가 들어오거나 혹은 공장, 산업단지가 생기거나 이러는데, 마곡은 리서치 앤 디벨롭 되겠죠? 예. R&D가 들어옵니다. 각계 가치층이 다른 기업들이 뭐 LG, 롯데, S-오일, 더 있을 거예요 아마. 귀뚜라미도 있네요. 귀뚜라미도 있고, 도레이 케미칼, 뭐 오스템 임플란트 뭐 등등 이런 굵직굵직한 대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IT 기업들,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서울시가 이제 천여 개의 뭐 강소기업들을 위한 융복합 센터, R&D만 기업들, 중소기업들, 강소기업들 따로 묶어서 여기서 해라. 네, 그런 식으로 참 R&D 이게 이제 뭐 일단 기본적으로 고학력 근무자들이 많은 편이겠죠, 당연히. 네. 학력이 높으면은 뭐 해당 기업의 뭐 전체 연봉 수준이라는 게 각자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다른 직급보다는 좀 R&D 쪽이 높을 것 같아요. 연봉도. 예, 괜찮죠? 그럼 연봉이 높다, 학벌이 높다, 학벌이 높고 연봉이 높고, 그러면 자식들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기본적인 수준이 높다. 여러 가지. 예, 물론 이게 확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런 식을 강서구의 전체적인 좀 생활 수준 그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기업 입주가 되니까. 예,
있는데, 예, 그러면 좀 이걸 더 줄여볼게요. 강서구를 딱 두 단어로 얘기하겠다. 직주하고 교통의 핵, 저는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유동인구의 발생, 사실 유동인구만 발생을 하면은 집값이 많이 안 오를 거예요. 예. 정말 유동인구 하나로 먹고 살겠다 그러면 종로구 중구 집값이 비싸야 될 텐데, 뭐 평창동 같은 곳들도 있긴 하지만, 서울시 전체 25개구 놓고 보면은 뭐 최상위권은 아니죠. 그렇죠. 예. 당연히 직주가 되는 최상위권은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가 가장 비싼 동네가 되고, 예. 강서는 물론 아직 그렇게 집값이 비싼 건 아닙니다만, 마곡은 이제 10% 지어졌을까 말까라고들 해요. 예. 제대로 들어온 것도 이제 사이언스파크 2만여 명 정도 들어온 게 지금 현재, 그다음 코오롱, S-오일, 롯데 정도 들어왔는데, 아직 땅도 안 판 곳들이 지금 한 20-30%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찌됐건 뭐냐 이건, 여튼 직주유, 직주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교통의 핵, 항공, 전철, 버스, 고속이죠, 고속버스, 도로. 딱 아쉬운 게 기차인데, 얼마 전까지 기차 다니다가 KTX 다니다가 지금 끊겼죠. 예, 이걸 지금 살리느냐 죽이느냐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기차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 미래에서는 좀 들어올 거라고 믿는데, 나중에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건 그래서 이런 교통의 핵이기 때문에 강서구를 기준으로 여의도, 강남, 사대문 가기 쉽습니다. 다 무한승이에요. 반대로 부천, 인천, 고양, 김포, 예, 서울 서쪽 수도권 지역들을 다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예, 사실 이 두 개도 집주와 교통의 핵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긴밀한 좀 관계가 있거든요. 유동인구를 발생시키려면 교통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뭐가 있어도, 일산에 킨텍스 있어도 전철 없으니까 좀 가기가 애매한 좀 지역이 되죠. 예, 마찬가지로 식으로 직장이 있고 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의 다른 지역 사람들이 난 진짜 강서구 싫은데 강서구 가야만 해, 이런 유동인구의 발생.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유동인구 아까 전에 뭐 마이스도 좋고, 공원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다가 김포공항도 있죠. 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항공 이용객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가고 있고, 최근에 좀, 최근은 아니죠, 한 5-6년 전에 김포공항 롯데몰 생겼는데 저는 비교적 자주 가는 편이에요. 예. 제 와이프도 그렇고, 보면은 관광객들 뭐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더군요. 예. 아마 돌아가기 전에, 귀국길 이전에 쇼핑을 하는 좀 공간인 듯, 좀 그런 부분으로도 세팅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찌됐건 이런 마곡지구 내의 다양한 시설들, 그 다음에 김포공항, 결국은 교통의 핵, 직주, 이 두 가지 모두가 지금 포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특징, 최종 결론은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대변을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강서구를 강서구가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냐, 저는 물론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마곡이 제일 크죠. 마곡이 제일 큰데, 사실 교통, 전철이 왜 강서구에는 전철이 많을까? 딴 이유 없고 김포공항 때문이거든요. 공항교통, 공항 접근성, 다른 서울 지역의 김포공항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지금 강서구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김포공항 당연히 필요하죠. 예. 이런 교통의 이점, 공항에 의한, 그 다음에 그게 현재, 과거하고 현재가 이제 김포공항에 대해서 교통의 이득을 받다면은, 앞으로는 마곡에 의한 이제 유동인구, 이게 또
교통에 대한 또 교통 인프라의 확장을 가져올 것이고, 교통 인프라 확장되면 또 유동 인구를 또 불러일으킬 것이고, 선순환 구조가 이렇게 좀 예, 이렇게 되고, 요즘 이제 좀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뭐 북미 정상회담이다, 뭐 남북 정상회담이다,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서울인데 어젯밤에 개최해놓은 거라서, 종전, 뭐 통일이든 종전이 되든 네, 다 좋아요. 어찌됐건 종전이 됐을 때 개성이 여기 있습니다. 개성에서 제일 가까운 서울이 어딜까요? 보통은 뭐 이 지역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강서입니다. 나중에 좀 이제 좀 귀찮아서 지금 안 하는데, 직선거리로 개성에서 김포공항까지 찍어보면 30km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예. 물론 이 직선거리로는 갈 수 없으니까 훨씬 더 그밖 돌긴 하고, 지금은 루트가 이렇게 해서 자유로 쭉 가서 거의 판문점 근처까지 가는 게 50km 되더라고요. 강서구에서 1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노선이 어떻게 되려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문산 익산 고속도로가 뭐 대충 뭐 이렇게 간다고 치죠. 서울 광명도 가고 뭐 수원도 가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강서구에서 익산 문산을 넘어서 개성까지 거리가 굉장히 낮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경제협력,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저는 그냥 느낀적인 느낌인데, 그냥 서울에서 개성에서 평양이 있겠죠. 뭐 평양 이어진 축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좀 되게 정말 잘 됐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 잘 됐어요. 다 잘 돼가지고 이제 뭐 대북 경제 제재 풀리고 개성공단 부활하고, 최종 목적 외국계 자본이 개성공단에 공장을 차리면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보통 여기서 와서 이렇게 가겠죠. 예. 혜택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되게 좀 먼 미래의 얘기죠. 그 다음에 정말 얼마 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취소했다 이런 식으로, 언제 뭔가 이제 돌발 변수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이 안 되는데, 어쨌건 잘 되면은, 예, 특히 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그 다음에 어떤 언론사 보니까 경의 고속선, 지금도 뭐 문산 뭐 수색으로 시작해가지고 문산 파주로 가는 경의선이 있긴 한데, 경의 고속 신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선. 네. 이게 개성에서 김포를 거쳐서 이렇게 뭐 가는 그런 구상도, 뭐 언론사가 어디서 소스를 받아서 이런 그 일러스트를 한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뭐 가끔씩 언급이 되더라고요. 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장 약점인 철도망, 고속철도. 예, 신설도 뭐 저는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물론 이제 기존의 경의 수색선을 고속화하는 방법도 있겠죠. 특히 북한의 철도 시설이 별로 썩 좋지 못한 관계로 있는 걸 고쳐 쓰자 뭐 그러면 그럴 텐데, 어찌됐건 북한하고 개성하고 제일 가까운 곳은 여기입니다. 남한 기준으로. 그 옆에 여기가 있어요. 강서가. 김포하고 강서. 네. 저는 종전 이후로도 굉장히 좀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진짜 제 느낌적인 느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잘 되면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인 거고. 예.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직주유, 교통의 핵. 앞으로 제 이야기는 이 두 가지를 큰 틀로 진행이 될 듯 합니다. 예. 그래서 강석으로 이해하는 법은 아마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죠.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될까요? 예.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은데, 뭐 김포공항이 될 수도 있고, 마곡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전철 이야기,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종전 이후의 관계 뭐 일단 다 제껴놓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마곡보다도 일단 김포공항이라고 봐요. 앞으로도 뭐 김포공항 물론 이제 저도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는 대학생 직장인 직장 신입 사원 시절에는 돈이 없으니까 도쿄 가려면 최대한 싼 나리타 쪽 인천 나리타 노선을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 다 귀찮고 주로 이제 김포공항 하네다 노선을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여튼 김포공항의 현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 되게 비행기 투움 때문에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이라는 편견 때문에 야 강서구 살면 야, 비행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물론 시끄럽긴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강서구 대부분의 지역들이 시끄럽긴 한데 강서구만 시끄러운 건 아니고 여튼 그래서 김포공항이 우리한테 강서구민한테 어떤 장점이 있으면 어떤 단점이 있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가 다음 이야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일주일 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해요. 영상은. 그래서 강서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뭐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이야기가 뭐 재밌다고 생각하시면은 꾸준히 봐주세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